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번째 책 편안함의 습격, 마이클 이스터 작가고요. 김원진 님이 옮겼습니다. 편안함의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잃었는가? 편안함의 습격, 편리와 효율, 멸균과 풍족의 시대가 우리에게 앗아간 것들에 관하여 상을 많이 탔군요. 인류는 확실히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살해당하거나 굶주릴 확률이 낮아졌다. 그러나 인류는 과연 더 행복하고 건강해졌을까? 디지털 기기에 갇혀 보내는 모든 시간이 우리 삶에 나쁜 것을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마저 빼앗아가고 있다면? 새로운 편안함이 등장하면 이전의 편안함은 더 이상 수용되지 못한다. 즉, 오늘의 편안함은 내일의 불편함이 된다. 우리를 갉아먹는 이 편안함의 정체가 똑똑히 드러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인류를 위한 가장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지표. 인간 존재에 대한 기풍성찰. 저자는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인다. 당신이 그토록 피하고자 하는 불편함 속에야말로 진짜 삶이 숨쉬고 있다고. 정재승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정신과 의사로서 나는 이 책이 현대인의 불안과 우울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고 느꼈다. 잃어버린 정신적 회복력과 삶의 생동감을 되찾는 법을 제시한다. 권준수 교수님. 불편함을 마주하라. 불편함을 선택하라. 그리고 인간다움을 회복하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행복을 위한 길이고 성장하고 충만해지는 길이다. 존 프랭코. 책을 읽은 즉시 나의 일상 습관을 변화시켰다. 멀리사 어반. 우리를 도전의 시험 속에 내던져야 한다는 메시지가 이토록 즐겁게 읽힌다니. 로버트 무어. 편안함의 감옥에 갇힌 현대인을 위한 초유의 해법 책이랍니다. 수호세자가 출판했군요. 여기 보면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은 편안함을 얻은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가?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모든 실내는 완벽한 온도 조절 시설을 갖추었고 배고픔을 느낄 새 없이 주변에 먹을 것이 풍족하며 현대의학의 발달로 기대의 수명은 늘어났고 생존을 위협할 만한 도전이 딱히 없다. 그러나 과연 편안함은 건강과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었을까? 행동변화 전문가이자 건강 분야 저널리스트인 마이클 이스터는 북극 알래스카를 비롯해 부탄, 전쟁지역, 볼리비아, 정글 등을 탐험하고 각 분야 최고의 석학들과 프로 스포츠 선수, 종교 및 환경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하면서 현대인의 건강과 행복, 의미 있는 삶을 탐구했다. 삶을 최적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학적 전략을 찾아온 그는 인류가 잃어버린 감각, 불편함에 대해 해답을 찾았다. 저자는 직접 극한의 불편함을 체험하기 위해 33일간 알래스카 오지 순록 사냥을 떠나기도 한다. 흥미진진하고 실험적인 알래스카 취재기와 더불어 뇌과학, 정신분석학, 진화 심리학, 운동생리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며 우리 삶의 불편함이 필요한 근거를 설득력 있게 펼친다. 이 책은 편안함이 곧 행복과 충만함으로 이어진다는 현대의 지배적인 서사에 과감히 도전한다. 인류가 잃어버린 감각, 불편함의 진화적 효용을 탐구하고 중독, 우울증, 불안, 자살, 비만, 외로움 증후군, 번아웃, 삶의 의미 상실 등 현대인들이 당면한 문제가 어떻게 편안함과 연결되는지 심도 있게 분석한다.
보니까 유성호 교수님도 그 다음에 뭐 유명한 이동진님도 이거를 유튜브에 담으셨거든요. 일단 마이클 리스터를 한번 볼까요? 마이클 리스터 저널리스트이자 탐험가, 네바다 주립대학교 저널리즘학과 교수, 행동 변화 전문가이자 건강 분야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그는 현대인의 건강과 행복, 의미 있는 삶을 탐구해왔다. 북극 알래스카를 비롯해 부탄, 전쟁 지역, 볼리비아 정글 등을 탐험하고 각 분야 석학에서부터 프로스포츠 선수, 종교 및 환경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삶을 최적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학적 전략을 찾아온 그는 인류가 잃어버린 감각, 불편함에서 해답을 찾았다. 슬록 사냥 원정에 참여한 실험적인 알래스카 취재기와 더불어 뇌과학, 정신분석학, 진화 심리학, 운동생리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를 융합해 불편함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를 이 책에 담았다. 지금 당신은 편함을 얻는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가? 라는 물음 앞에 우리를 불러세우는 이 책은 현대과학과 인류 진화의 지혜를 한데 모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뉴욕타임즈,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현재 그는 이 프로 with 마이클 이스터를 설립해 더 나은 삶으로의 여정을 위한 자신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독자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사막 가장자리에 위치한 라스베가스에서 아내 그리고 2마리의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다. 이런 책들을 썼나 보네요. 번역한 김원진님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30년간 편집, 번역, 집필에 종사해왔다. 최근 도회지 생활을 접고 태백산맥 끝자락으로 이주하여 산골 생활을 즐기고 있다. 목차는 읽지 않을게요. 책 속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긴 수명과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있으며 더 많은 돈을 벌고 이전의 모든 시대와 비교했을 때 살아당하거나 굶주림에 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말한다. 미국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사람도 이전의 모든 세대에 비하면 더 부자랍니다. 보세요. 이 수치와 데이터 그래프가 실제로 세계가 더 나아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세상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우리 선조는 날마다 수많은 불편함에 맞닥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맞닥뜨릴 필요가 없었던 불편함들도 있었다. 즉, 오늘날 현대 문명이 직면한 가장 절박한 문제들, 수많은 이들의 삶을 더 건강하지 못하게, 더 불행하게, 더 왜소하게 만들고 있는 문제들 말이다. 현대의학 덕분에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래 살고 있지만 정작 데이터들을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시간을 약물과 기계에 의존한 채 살아간다. 생존 기간은 길어졌으나 건강한 삶은 짧아졌다. 38쪽. 물론 편안함과 편리함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인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를 늘 진보시키지만은 않았다. 점점 과도하게 편안하고 풍족함이 넘치는 환경에만 머물렀던 우리의 지난날은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이제 인류는 심오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할 기회가 극히 제한되었다. 마땅히 겪어야 할 경험들은 더 이상 우리의 삶과 아무 관련이 없어졌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을 변화시켰고 그 방향이 늘 최선은 아니었다. 40쪽. 우리의 능선을 따라 야영지로 향했다. 서쪽에서 날아온 연기가 태양을 가리면서 젓갈색 음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이 밀려든다. 내 앞에 완전히 새로운 삶이 놓여있음을 깨달았던 금주 초기 며칠 동안 보다도 훨씬 더 강렬한 느낌이었다. 마음은 더 고요해져 있었고 몸은 더 쓸모있는 것이 되어 있었다.
부산스럽기만 한 현대생활의 주파수보다 몇 배 높은 야생의 리듬 속에 나는 어느새 동조되어 있었다. 59쪽. 미리 아셔야 할 건 네바다 원종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위험할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더 가혹하고 위험할까요? 20배요. 아, 그럼 됐어요. 50배라고 할까봐 겁이 났거든요. 50배가 될 수도 있어요. 70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90배? 90배? 맙소사. 그렇다. 나는 21개 이생의 공훈 배지를 받은 체우스 보이스카우트 단원 이글스카우트다. 하지만 살인적인 추위, 성난 야생 동물, 방심을 절대 부러워하는 집안에서 살아남기, 비상용 화덕 만들기, 임시 대피소 짓기, 지혈대 만들기, 각종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매듭 묶기 같은 것들은 대학 시절에 에반 윌리엄스 할인 법안을 발견한 뒤로 지도새도 모르게 기억에서 사라져버렸다. 매듭 묶기? 나는 신발 끈듯 겨우 묶는다. 6살 아이 수준으로 말이다. 94쪽. 착륙하기가 좀 빡빡한 곳이에요. 꽉 잡으세요. 돌풍이 기체를 뒤쪽으로 밀어붙인다.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다. 내가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비행기를 타고 수백 미터 상공을 시속 160km 이상으로 날아가고 있다니. 조금 있으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땅에 떨어지게 된다니. 수백만 년에 걸친 인류 진화의 역사가 위험을 피해야 한다고 속고 있음에도 위험을 넘어 지옥을 즐기고 있다니. 그것은 분명 스트레스였다. 하지만 종류가 달랐다. 그것은 해방시키는 스트레스였다. 134쪽.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에 남겨주고 있는 11시간 6분의 주의력은 공짜가 아니다. 이 시간은 모두 집중 모드 상태에서 소비된다. 이런 집중 상태를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비집중 모드를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유해보자. 휴대전화, TV, 컴퓨터 등등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을 때는 한 가지 운동을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에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소비된다. 결국 주의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지친다. 현대의 삶은 우리의 뇌를 혹사하고 있다. 158쪽. 오늘도 파릇파릇한 수제 개발자들이 행동 설계 연구실에 모여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앱에 더 오래 머물도록 유도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광고를 보게 하려고 말이다. 게다가 그들은 일을 어마무시하게 잘한다. 가령 트위터의 알림이나 인스타그램의 좋아요는 사용자가 앱을 열자마자 불과 몇 초 안에 뜨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 짧은 기다림은 마치 슬롯머신의 바퀴가 맞춰지길 기다리는 시간과 동일하다. 사람들을 계속 앱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활용한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은 빅데이터를 통해 어떤 트릭이 우리를 끌어들일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나 같은 얼간이는 그들의 전략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167쪽. 초가공식품은 어디서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값싼 항불안제와도 같다. 신경안정제가 그렇듯이 그 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스트레스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다. 그래서 약물 하나를 더 삼키거나 전구부들을 더 먹어줘야 한다. 부작용? 체중 증가, 심장병, 심장마비, 암, 고혈압, LDL 콜레스테롤 증가, 2형 당뇨, 만성피로, 우울증, 고울관절염, 통증, 수명단축 등등등. 247쪽. 문제는 감자가 아니라 우리가 감자를 두르는 방식이다. 감자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온 음식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연식을 도파민을 폭발시키는 음식으로 변형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감자를 작은 스틱이나 칩 형태로 잘라 뜨거운 기름에 튀긴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감자와 50%가
감자튀김, 감자칩, 기타 가공 감자 제품에 사용된다. 아니면 감자를 삶아서 으깬 다음 버터와 크림을 섞는다. 그런 다음 구워서 버터와 사워크림, 그리고 미국 남부에서는 치즈와 기름진 고기 소스까지 추가한다. 이렇게 하면 음식의 에너지 밀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다시 말해서 그건 더 이상 감자가 아니에요. 그저 폭식 그릇이 되었을 뿐이죠. 295쪽. 다 익어갑니다. 우리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피곤하거나 지루해지면 앉아서 쉰다. 아니면 시원한 음료나 정수기 물을 마신다. 또는 스마트폰에 노래를 바꾼다. 정해놓은 시간, 거리, 세트와 반복 횟수가 끝나면 사우나에 들어가 앉는다. 오늘 당장 먹을 것을 위해 애쓰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의 편안한 세상은 위대하다. 하지만 편안함으로 기울어진 결과 우리의 신체는 도전받을 일이 거의 없고 그 대가로 건강과 강인함을 잃어가고 있다. 358쪽. 마지막. 우리는 모든 것을 살균하고 소독합니다. 그런데도 더 자주 아프고 부러지고 쓰러집니다. 면역체계가 실제로 무엇이 해롭고 뭐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체의 면역체계는 엉클어지고 말 것이다. 면역체계가 엉클어지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예를 들면 안전해야 할 땅콩 같은 음식에 대해 과도한 방어 작용이 일어난다. 음식 알러지는 가장 위생적인 국가들의 시민들 사이에서 불균형적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2세 미만 유아의 10%가 일정 정도의 땅콩 알러지를 겪고 있으며 이번 사례는 지난 10년간 2배로 늘었다. 418쪽.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충분히 많이 읽었어요. 저는 원테이크로 갑니다. 틀리면 틀린 대로, 발음이 후지면 후진 대로. 천천히 가다 보면 좀 나아지겠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